최쌤의 스터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파워포인트로 데이터 입력하고 글머리 끼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머리 끼워, 파워포인트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글머리 끼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좌에서 글머리 끼워 적용하는 방법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워포인트 실행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아이콘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려한 테마의 서식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저희는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면 제목 슬라이드 한 장만 제공이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슬라이드는 다양하게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목 슬라이드에 제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라는 글 상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기라고 간단하게 제목을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자, 부제목 역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파워포인트는 이 슬라이드 위에 모든 구성 요소가 다 객체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엑셀이나 한글 같은 경우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입력이 가능하지만 파워포인트는 이 텍스트 하나 입력하려고 해도 반드시 텍스트를 입력할 글 상자가 있어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에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해서 입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슬라이드는 완성을 했고요. 저희가 글머리 끼워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하나를 슬라이드 추가한 다음에 내용을 조금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기 창에 있는 미리 보기 화면을 클릭한 다음에 저는 엔터로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서 슬라이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아웃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제목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자격증의 종류라고 입력을 해볼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격증의 종류를 입력을 할 건데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글머리 끼워가 바로 이 동그란 모양의 이 부분을 저희가 글머리 끼워라고 합니다. 자, 글머리 기호는 말 그대로 글의 머리, 가장 앞에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글의 수준입니다. 글의 수준은 공문서 표기법상 8수준까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1점, 가점, 가로, 반가로 1점, 반가로 가점, 양가로 1점, 양가로 가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가까지 해서 8개의 수준을 공문서에서는 표기한다 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왼쪽에 나온 이 동그라미는 1수준이라고 하고요. 2수준, 3수준은 오른쪽으로 들여쓰기가 되면서 각각의 수준에 맞게 위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글 수준 내리기와 올리기가 있습니다. 글을 수준을 내릴 때는 반드시 탭키를 이용해서 내려주시고요. 글 수준 올리실 때는 Shift 탭 키를 이용해서 올린다 라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저희가 1수준은 1수준끼리, 2수준은 2수준끼리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기억 잘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하고 데이터 입력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자, OA 자격증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쳤더니
두 번째 줄도 역시 같은 1수준의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준으로 내려가야겠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입력할 내용은 OA 자격증이라는 1수준 내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수준 내릴 때 무슨 키였죠? 안 들려요. 맞습니다. 탭 키가 되겠죠. 자, 탭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준이 내려가는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탭은 원래도 그냥 누르면 8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메뚜기 띵뛰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탭을 누를 때마다 수준을 내리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띄어쓰기를 했어요. 띄어쓰기를 해가지고 글머리 기호와 이 커서의 사이에 뭔가가 들어갔다.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간 상태에서 탭을 누르게 되면 수준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탭의 기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8칸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수준을 내릴 때는 반드시 글머리 기호 바로 옆에 커서가 있을 때에만 수준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죠.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아요. 그럴 때 수준 올릴 때는 뭐였죠? 네, 맞습니다. Shift 탭이 되겠죠. Shift 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글머리 기호 옆에 커서가 있을 때 Shift 누르고 탭. 저희가 단축키가 2개 이상 나올 때가 많은데요. 그 2개의 단축키를 동시에 누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탭 Shift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컨트롤 C도 컨트롤 먼저 누르고 C 누르고 Shift 탭도 Shift 먼저 누르고 탭 누르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주셔야 정확하게 키가 먹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Q라고 치고요. 엔터를 치면 이 수준으로 나옵니다. 역시 나올 거 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탭. 자, 이렇게 또 탭. 탭이 아니고 엔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준으로 계속 했고요. 자, 이번에는 OA 자격증이 끝나고 코딩 자격증이라고 넣을 건데 지금 이 수준에 깜빡깜빡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1수준으로 수준을 올리는 Shift 탭. 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면 1수준이 되겠죠. 2수준 내리려면 뭐예요? 탭.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 탭과 Shift 탭을 이용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실제 자격증 이름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배울 자격증들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잘 하시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입력이 끝난 거고요. 그러면 글머리 기호를 한번 바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수준도 동그라미, 2수준도 동그라미, 이거 너무 재미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1수준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는 홈 탭에 보시면 단락이라고 있습니다. 단락으로 가신 다음에 글머리 기호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서 넣어주실 건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글머리 기호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누르면 글머리 기호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해지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글머리 기호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종류를 보시려면 역삼각형 모양의 자세히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크 표시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근데 제가 위에 있는 1수준에서 바꿨는데 이 밑에 있는 1수준은 그대로 같이 다르게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역시 바꾸기 위해서는 또 눌러야겠네. 네, 물론 당연히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은 개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ITQ 누르고 이 수준 글머리 기호 누르고 DIAT 누르고 또 이 수준 글머리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1수준 쫙 바꾸고 2수준 쫙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다중선택이라는 겁니다. 다중선택은 자,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컨트롤 키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띄엄띄엄 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주르르 시프트라고 합니다. 다중선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주르르 시프트 개념이 되는데 이건 역시 약간 여기에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르르 이렇게 하는 거는 시프트 키가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수준만 먼저 바꿔야 돼요. 얘하고 얘만 먼저 바꾸고 이럴 때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 컨트롤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선택의 키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개씩 클릭 해가지고 바꾸지 않고 한꺼번에 같은 수준의 글머리 기호는 동시에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OA 자격증을 이렇게 블럭을 주십니다. 블럭을 준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띄엄띄엄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주시게 되면 두 개가 선택이 되었죠. 자, 이번에 여기에 가서 다른 걸로 바꾸면 어때요? 두 개가 동시에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 수준 역시 쭈루루루 블럭 주시고 컨트롤 누르고 쭈루루 블럭 주신 다음에 이 수준 글머리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때요? 한꺼번에 바뀌니까 일이 훨씬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1수준과 2수준의 글머리 기호를 예쁜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수준에 맞춰가지고 글머리 기호를 넣어주시니까 훨씬 눈에 쏙쏙 들어오죠. 여기에 다음 강좌에서 배울 서식까지 주시게 되면 훨씬 더 화려한 PPT의 슬라이드 한 장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저하고 같이 하고 간다면 글머리 기호 모양이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예쁜 글머리 기호를 넣는 방법 알려드리고 번호로 바꾸는 방법 역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수준 두 개는 동시에 바뀌어야 되니까 컨트롤 키 이용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거 이외를 사용하시려면 아래쪽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가 있습니다. 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대화 상자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 탭이 지금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번호로 바꿀 거야 라고 하면 번호 매기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1수준 번호 주시고 2수준 역시 블럭 주시고 2수준 번호 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말고 나는 다른 걸 하겠어 라고 할 때는 그림과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데요. 글꼴이 지금 현재 글꼴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글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글꼴이 나오는데 모든 글꼴 안에 다 이렇게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기호를 넣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삽입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파일에서 삽입할 때는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삽입하실 수도 있고요. 없으면 빙이라는 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공부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관련된 이미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네, 100점 맞아서 활짝 웃고 있는 아이의 사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삽입 버튼 클릭. 그랬더니 여기에 아이의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이 이미지의 크기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개체가 아니라 글머리 기호로 들어갔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고요. 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OA 자격증이라는 1수준의 글자 크기를 키워주면 얘도 거기에 맞춰서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저하고 알아보실 거기 때문에 일단 글머리 기호가 어때요?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갔죠? 예쁘게. 그럼 이 수준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예쁜 걸로 넣을 거니까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그림. 자, 빈 검색에서 샤방샤방 하트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하트가 되게 많이 나왔죠. 자, 이 중에서 하트인데 이 나비가 조금 예뻐 보여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곰탱인가요? 네, 이거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 클릭하시고 삽입. 자, 이렇게 하면 이 수준은 모두 하트를 들고 있는 곰 모양이 들어가네요. 얘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글머리 기호라고 해서 기호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해서 예쁘게 꾸밀 수도 있다라는 거. 이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반드시 같은 수준은 동시에 변경하기 위해서 다중선택키,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선택한 다음에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번호 넣는 거는 더 쉽죠. 번호까지 넣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머리 기호에서 메뉴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글머리 기호 오른쪽에 보시면 번호 매기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번호를 이용해서 바로 넣으실 수가 있겠죠. 자, 1, 2, 3 이렇게 넣고 이 수준은 이렇게 다중 선택하신 다음에 동그라미를 한번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쉽게 번호를 넣으실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시험 문제로, 시험 문제 내실 때 이런 형식으로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아까 이미지가 예뻤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되돌리고요. 이거 저장까지 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 저희가 첫 시간에 빠른 실행 도구 예쁘게 세팅해 놨기 때문에 저장할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래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제목 표시를 봤더니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처음 만드는 문서니까 이거는 저장을 누르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나 같은 결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장을 한번 눌러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저장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저장할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래? 나는 분명히 저장을 눌렀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뜨는 이유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어야만 위치와 파일명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말은 처음 저장하는 거는 저장이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나 똑같이 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찾아보기. 자, 찾아보기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최근에 저장했던 문서에다 저장할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아예 처음부터 제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자, 바탕화면에 레벨업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폴더로 들어갈 거고요. 자, 오피스 기초에 파워포인트 저장을 하실 거고요. 자, 완성 파일에 한번 넣어볼까요? 예제 파일에 넣어볼까요? 네, 예제 파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서식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바탕화면에다가 본인이 이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제목 슬라이드에 제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기라고 들어가고요. 바꾸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저장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네, 잘 저장됐는지는 여기에 있는 제목 표시줄이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기 .pptx 라고 잘 저장이 되면 이렇게 확장자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어때요? 글머리 기호라는 게 이렇게 수준을 구분하면서 가동력을 높여준다 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알아보셨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정말 예쁘게 슬라이드 만드는 서식과 테마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